이제 이 단원인데요. 그 물질과 정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맥스웰입니다. 예, 패러데이는 4단원에 넣어놨어요. 여기 보면 이제 전하에 의해서 모든 전자기적 현상들이 일어나죠. 여기는 이제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지는데, 전자기장에서는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얘기가 있고, 물질의 성질과 구조에서는 고체 에너지 띠 이론과 뭐 반도체 소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전자기장은 이제 전기장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전류주의 자기장과 물질의 자성 하고요. 그다음에 전자기 유도 이렇게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전기장에 관한 내용을 먼저 보면, 일단 그 쿨롱 법칙이 있었죠. 기억이 납니까? 예. 여러분이 배우는 거는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만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점전화가 전하량이 Q1, Q2고 거리가 R이면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 전기력을 주고받죠. 그래서 다른 부호면은 인력이고 같은 부호면 청력을 받습니다. 근데 이 전기력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전기장이 있었습니다. 전기장.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요식을 좀 잘 기억을 해라고 했죠. 그래서 전기력은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입니다. 그래서 전하의 부호가 플러스면 전기력과 전기장의 방향이 같고, 전하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전기력과 전기장의 부호가 반대고요. 그 다음에 점전화 주위의 전기장은 여러분 공식처럼 하나 또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점전화 Q 주위에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 전기장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에 비례합니다.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전하 스몰 q를 놓으면 이제 QE만큼의 전기력을 받는 거죠. 그러면 QE가 되면은 이게 바로 쿨롱 힘이 되죠.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장이라는 개념은 단위 전하당 받는 전기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기력선으로 나타내죠. 전기력선의 특징은 이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가고 도중에 교차하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장의 크기를 나타내고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크기는 전기력선의 밀도고 방향은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 두 가지만 보면, 왼쪽 전기력선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모두에서 전기력선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왼쪽이 더 전기력선의 밀도가 크니까 A의 전하량이 더 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전기장이 0인 지점이 이 사이에 있고요. 멀리서 바라보면 전기력선이 나와야 되죠. 이런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보면 A에서는 전기력선이 나오고 B로는 들어가죠. A는 플러스 전하고 B는 마이너스 전하고요. A 쪽이 전기력선의 밀도가 크니까 A의 전하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A의 전하, 플러스 전하가 더 크니까 아주 멀리서 보면 이 플러스 전하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고, 이 전하량이 가까운 쪽하고 가까운 바깥 지점에서 전기장이 0인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장과 관련된 게 한 가지 더 파트가 있는 부분이 이제 정전기 유도입니다. 이 정전기 유도는 이제 그 대전되지 않은 혹은 대전된 대전체에 가까이 가져가도 됩니다. 어쨌든 보통은 이제 대전되지 않은 물체에다가 이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부분적으로 전하를 띠는 정전기 유도 상태가 됩니다. 도체하고 전원체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정전기 유도가 되죠. 도체는 자유전자 이동에 의해서 유도가 되고, 전원체는 유전 분극에 의해서 정전기 유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그 도체에서 정전기 유도는 검전기 실험이 있었죠. 기억이 납니까? 네. 여기서 보면 이제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접촉을 시키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전자가 당겨 와가지고 금속판은 마이너스, 금속박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죠. 그래서 손을 갖다 대면 접지죠. 접지가 되면은 이 플러스 전하가 요 몸 쪽으로 밀려난다라고 봐도 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전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요 금속박 쪽을 중성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떼고 얘를 떼내면 마이너스로 대전된 상태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플러스 전하를 가까이 가져가면 전자를 잡아 당기니까 이게 오므라듭니다. 오므라들고, 사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서 더 가까이 가져가면 마이너스가 더 땡겨 와가지고 여기가 플러스로 대전돼서 다시 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대전된 상태에서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전자가 더 밀려나니까 이제
플러스로 여기 마이너스로 더 대전돼서 더 벌어지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정기 실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에 대해서 배웠죠. 자기장은 자기력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전기력선하고 특징이 비슷합니다. N극에서 나와가지고 S극으로 들어가고 교차하거나 끊어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자기장의 크기를 나타내죠. 그리고 방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밀도와 접선 방향으로 나타내는데 근데 자기장의 방향을 좀 유의해야 된다 그랬죠. 자석이나 이 솔레노이드 바깥쪽으로 할 때는 N극에서 S극으로 향하는데 이게 쭉 이어져야 되니까 내부에서는 S에서 N극을 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의 정확한 정의는 그 지점에 나침반을 놓았을 때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 자기장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류주위의 자기장이 있고 그다음 물질의 자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기장이 있습니다. 전류주위의 자기장은 요 세 가지 배웠었죠. 직선 전류 주위의 자기장, 원형 전류 주위의 자기장, 솔레노이드 주위의 자기장 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른손을 이용해 가지고 요 중에 어느 한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면 나머지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었죠. 그래서 그 방향하고 그다음에 요 크기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결국에 전류가 자기장의 원인이니까 전부 다 전류에는 비례합니다. 직선 전류하고 원형 전류 중심의 자기장은 이제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특성이 있고 비례 상수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전기장하고는 좀 차이점이 전기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했죠. 자기장은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이거를 좀 유의해야 되겠고요. 이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솔레노이드의 내부의 자기장이 솔레노이드 주변 중에서 가장 강하고요. 균일합니다. 내부에서는. 그래서 그 방향은 이제 역시 그 오른손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으면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 되고 이제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왼쪽과 이 상황에서는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디가 N극이죠? 왼쪽이 N극이고 오른쪽이 S극이 됩니다.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지고 내부에서는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안에 나침반 놓으면 N극이 왼쪽을 향합니다. 일단 물질의 자성은요, 이제 그 물질의 자성의 근원론을 따져가 보면 이제 원자 자체가 자석입니다.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는 요인이 있고 전자 자체가 스핀이라는 고유한 물리량을 가지고 있어서 전자 자체가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석을 잘게 쪼개도 N극과 S극이 분리되지가 않죠. 근데 요거는 또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세 가지 자성이 있습니다.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이 있었죠. 각각의 특징을 보면 외부 자기장을 걸어 주었을 때 강자성과 상자성체는 그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잡아당겨지게 되죠. 근데 반자성체는 이제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어서 청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강자성체만이 이제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기화된 상태가 유지가 되죠. 그래서 자석으로 만들 수 있고 정보 저장 장치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상자성과 반자성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바로 사라집니다. 초전도체는 인계온도 이하에서 반자성을 띱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장에 대한 내용을 쭉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전자기 유도가 있었죠. 전자기 유도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개념이 자속입니다. 자속은 자기 선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력 선속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닫힌 고리 내에서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에다가 이 자기장의 수직인 그 면적의 수직인 자기장 성분을 곱한 건데 예를 들어서 요런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 닫혀 있는 고리가 이렇게 걸쳐져 있으면 이 상황에서 자기 선속은 요 자기장의 크기에다가 요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게 변화하면 이 시계 방향이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닫혀 있는 고리면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었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요 자기 선속이 변화하면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유도 기전력인 전압이라고 그러면 생각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닫혀 있는 고리의 전체 저항분에 유도 기전력 하면 유도 전류가 되는 거죠. 결국에 유도 전류가 세다라는 거는 이제 그 유도 기전력이 센 거랑 같은 겁니다. 그 마이너스는 제가 그 렌츠의 법칙은 따로 적지 않았는데요. 이 마이너스가 렌츠의 법칙을 뜻합니다.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자기 손속이 증가하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원래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생기고요. 자기 손속이 감소하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원래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예들을 봤었죠. 코일하고 자석 사이에서는 뭐 자기 손속의 변화로 볼 수도 있지만 밀당으로 찾으면 된다 그랬죠. 자석이 다가오면 밀어내고 자석과 코일이 서로 멀어지면 당기고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니까 밀어내야 되죠. 그러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찾으면 되겠고요.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 경우에는 이제 전자기 유도 법칙이 시간에 따른 자기장 변화에 비례하는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에 유도기 전력이 비례했고요. 그다음에 면적만 변하는 경우는 예전에 뭐 이렇게 했었죠. 기억이 납니까? 디귿자 브라보 뭐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 면적만 바뀌는 경우에 이제 BLV로 이제 유도기 전력을 구할 수 있는데 L은 지금 요 두 길이 중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의 길이를 곱하면 됩니다. V의 요 V 안에 변하는 부분의 길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뭐 유도기 전력의 방향은 자속이 증가하냐 감소하냐로 그 자속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유도기 전력에 의한 자기장이 생긴다. 이렇게 여러분이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자기장 단원이 마무리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 이제 물질의 성질과 구조에는 크게 이제 요 네 가지 주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 있었고요. 그걸로부터 나온 이제 고체의 에너지 띠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체 중에서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든, 특히 불순물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든 여러 가지 소자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신소재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단원입니다.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을 보면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은 이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나왔죠.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양자 조건과 진동수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양자 조건은 수소, 이거 전부 다 수소 원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수소 원자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 원자의 궤도에 있는 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전자의 에너지는 그 양자수 n에 따라서 특정 값만 가진다라는 게 이제 그 양자화 조건이고요. 요 궤도에서는 안정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궤도 말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특정 값이 바로 에너지 준이죠. 여기 적혀 있지 않는데 요 값을 에너지 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이제 그 우리는 결과만 배웠습니다. 마이너스 양자수 제곱분의 바닥 상태의 에너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이 커질수록 절대값이 작아지죠. 근데 마이너스가 크기의 의미를 가지니까 n이 커질수록 에너지가 큰 겁니다. 그래서 n이 큰 궤도일수록 에너지가 크고 원자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궤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물리량이 커지는데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원자핵과의 전기력은 작아지죠. 그런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에너지 준위 그림을 보면 위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 요런 거다 이렇게 보고, 요 중요한 특징이 1하고 2 사이의 에너지 준위 차이가 2하고 무한대 사이의 에너지 준위 차이보다 컸죠. 요런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하고 3 사이의 에너지 준위 차이가 3하고 무한대 사이의 에너지 준위 차이보다 컸고요. 요게 이제 스펙트럼의 이제 특성이 나타나죠. 그래서 요 사이를 이제 에너지 준위 사이를 전이할 때 이제 전자 한 개가 전이할 때마다 광자 한 개를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이때 이제 전이 과정에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에 관한 식이 진동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요. 그래서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죠. 근데 진동수 대신에 이제 그 파장으로 나타내면 파장분의 또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이 짧을수록 큰 거고요. 그거는 이제 두 에너지 준위 사이의 차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차이를 구할 때는 항상 에너지 준위가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주면 됩니다. 양자수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그러면 이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프리즘을 통과시켜 보면 이제 스펙트럼이 나타나죠. 그래서 보통 백열등이나 이제 태양광에서는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다양한 열 진동에 의해서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진동수의 빛이 나오고,
흡수 스펙트럼은 이제 백색광을 어떤 특정 기체에 통과시키면 얘가 그 에너지 준위 차이들에 해당하는 빛들만 흡수했다가 재방출을 합니다. 근데 재방출할 땐 무작위적 방향이니까 이게 어둡게 나타나죠. 여기에 이제 방정광 같이 커다란 전기장을 걸어줄 수 있는 곳에 기체를 놓으면 전기장이나 이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전이하는 과정에서 또 빛을 방출합니다. 특정 색깔의 빛만 방출을 하죠. 여기 이제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진동수 조건으로 예상되어지는 값들과 관측값이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수소에 대한 이 보호의 이론이었고요. 이거에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게 고체 에너지 띠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체 같은 경우에는 수소 기체와랑 다른 점이 뭐냐면 원자핵들이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자들이 특정 원자핵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띠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에너지 띠 중에서 가장 바깥쪽 전자가 채워져 있는 가장 바깥쪽이 원자가 띠고 그 위에 비어 있는 띠가 전도 띠고요. 그다음에 요 사이 간격이 띠틈, 영어로는 에너지 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열 에너지나 약간의 뭐 이렇게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이걸로 전이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전이를 하면 요 비어 있는 상태를 양공이라 그러고 전도띠에 좀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로 있는 전자들이 또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에너지 띠 그림 볼 때는 요 부분만 보통 그려서 보죠. 그래서 절연체하고 반도체하고 도체를 보면 띠 틈에 따라서 이게 전기 전도성이 결정이 됩니다. 도체가 전기 전도성이 제일 좋죠. 이런 특성이 있고 여기에 불순물을 첨가하면 이제 불순물 반도체가 되는 거죠.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원소들로 반도체가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원자과 전자가 5개인 녀석을 집어넣으면 N형 반도체가 되죠. 전자가 더 많아지는. 그리고 이제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녀석을 넣으면 전자가 부족한 P형 반도체가 됩니다. 이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로 만든 반도체 소자에 이제 다이오드 하고요. 발광 다이오드하고 태양전지는 다이오드하고 구조가 비슷합니다. 하고 이제 트랜지스터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 다이오드부터 먼저 보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키면 되는데 P형의 플러스 극, N형의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면 순방향이 되죠. 그럼 전기장이 이제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고요. 양공은 전기장과 같은 방향, 전자는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접합면 부근에 모여서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류가 원활하게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양공과 전자가 와서 결합, 계속 공급 결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류가 잘 흐르는 상태가 되고 역방향으로 연결되면 P형의 마이너스 극, 그 N형의 플러스 극이 연결이 되면 전기장하고 같은 방향으로 양공,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전자가 이렇게 몰려서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져서 전류가 잘 안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류 전원에 다이오드를 연결하면 이 다이오드에서 이제 요 모양이 전류의 방향이라고 여러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 되면 이 전류가 흐르고요. 저와 반대 방향이 되면 역방향이 됩니다. 전류가 안 흐르고. 그래서 원래 이제 전원 장치는 이런 전압을 만들어내는데 이 중에서 한 방향만 이 전류가 남게 되죠. 이걸 이제 다이오드의 정류 작용이라고 합니다. 다이오드하고 유사한 구조가 이제 발광 다이오드하고 태양 전지가 있는데요. 발광 다이오드는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N형 반도체를 좀 더 도핑해서 전자의 전이가 더 주된 전이가 되고요. 그래서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인 이 전도띠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인 원자가띠로 전이하면서 그 띠틈에 해당하는 빛 에너지를 가지는 광자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띠틈의 크기에 따라서 색깔이 조절되죠. LED의 색깔이. 요거는 이제 다이오드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얘나 전원장치에 연결한 거고 이거는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같이 놔둔 건데요. 태양전지는 완전히 거꾸로 일어나죠. 태양전지는 완전히 거꾸로. 태양전지는 말 그대로 전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오히려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그 P형 반도체의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N형 반도체의 전도띠로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전자가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은 발광 다이오드는 다이오드랑 마찬가지로 순방향으로 전원장치에 연결하면 전자와 양공이 접합면에 몰리게 되는데 얘는 오히려 거꾸로 접합면에서 멀어집니다. 멀어지면서 오히려 외부에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전자하고 양공을. 그래서 얘는 이제 전지가 되는데 P형이 플러스 극이 되고 N형이 마이너스 극이 되는 전지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광전 효과죠. 광전 효과고 그 광전 효과에서 이람수에 해당하는 게 이 경우에는 띠틈이 됩니다.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 태양전지하고 비슷한 게 광다이오드도 있습니다. 광다이오드가 이제 일종의 광센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어를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발광다이오드하고 광다이오드는 반대입니다. 광다이오드가 광센서, 태양전지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광합성도 이제 태양전지하고 같은 원리죠. 그다음 트랜지스터가 있었는데요. 트랜지스터는 이제 증폭 작용과 스위치 작용을 하죠. 이거는 이제 조금 외우면 되는데 여기 용어를 잘 외우라 그랬죠. 이미터가 이제 뿌리다. 이미터에서 다수 나르게를 뿌립니다. 여기서는 PNP형이니까 양공을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래서 컬렉터에서 그 대부분을 수집합니다. 요거를 볼 때는 이제 요 회로부터 먼저 봐라 그랬죠. 베이스하고 컬렉터가 역방향으로 강하게 전압이 걸려 있는 상태예요. 요 부분 아직 안 걸려 있다고 하면은 요 양공을 요 마이너스 극에서 심하게 잡아 당깁니다. 당기는데 역방향이니까 못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이제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에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서 약간의 플러스가 이미터를 살짝 뿌려줍니다. 뿌려주면 여기서 엄청 당기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여기서 확 당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스 전류나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의 전압의 조그만 변화가 컬렉터 전류의 큰 변화로 나타나는 게 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의 증폭 작용이고, 요걸 극심하게 만들어서 얘가 특정값 이상이면 전류가 흐르고 얘가 특정값 이하면은 컬렉터 전류가 안 흐르고 하면 스위치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녀석이 이제 입력 신호라고 볼 수 있고 얘가 이제 출력 신호라고 볼 수 있죠. 전하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양공이 에미팅돼서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미터 쪽 전류가 베이스 쪽 전류하고 컬렉터 전류의 합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이미터하고 베이스는 무조건 순방향으로 연결하는 거고 그 베이스하고 컬렉터는 역방향으로 연결하는 거고 이쪽 전압이 무조건 더 커야 된다는 거. 컬렉터 쪽에서 컬렉팅을 해야 되니까 전압을 더 크게 건다, 이렇게 약간 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지스터는 이제 이 정도 하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2단원 마지막으로 이 신소재에 대해서 보면 초전도체, 유전체, LCD에서 대해서 배웠는데 초전도체는 조금 유의화된 것은 모든 초전도 현상은 인계온도 이하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인계온도 이하가 되면 저항이 0이 되고 내부 자기장이 0이 됩니다. 저항이 0이 되기 때문에 강한 전류를 만들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MRI나 핵융합의 토카막에 이용되고, 내부 자기장이 0이 된다는 건 뭐냐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어서 외부 자기장과 초전도체에서 초전류가 생기면서 만드는 자기장이 합쳐져서 내부는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초전도체를 감싸는 형태로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요 사이에 갇혀 있는 형국이 되어서 자기 부상 열차 등에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죠. 마이스너 효과. 유전체는 유전 분극이 일어나니까 축전기 사이에 집어넣으면 좀 더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유전체는 또 하나 이용되는 게 강유전체가 이용되죠. 강유전체는 전기장을 걸어줬다 제거해도 전기장이 유지가 되니까 정보 저장 장치 플래시 메모리에 이용됩니다. LCD 같은 경우에는 두 평광판 사이, 수직으로 평광축이 되어 있는 두 평광판 사이에 액체의 성질과 결정의 성질을 같이 가지는 액정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얘를 요 두 평광판 사이에 전압을 걸어주면 첫 번째 평광판을 통과한 빛이 이 액정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대로 평광된 상태로 가기 때문에 통과를 못해요. 근데 요 사이에 전압을 걸어주지 않으면 액정이 약간 제멋대로 배열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평광판을 통과해서 평광된 빛이 평광 방향이 다시 흐트러져서 두 번째 평광판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LCD 원리였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2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